자, 이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앞에서 조금 복잡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6단계를 한번 다시 살펴볼 텐데, 6단계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두 가지 대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NAD를 환원시키면서 글리세릴 알데하이드 자신이 산화가 되는 과정이고, 그러면서 인이 무기인산이 와서 붙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의 움직임은 우리가 주로 ATP가 분해가 돼서 만들어진 인이 붙곤 했는데, 여기서는 주변에 있던 무기인산이 와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으면서 또다시 1,3-비스포스포글리세롤에이트, 비스가 또 나왔죠? 그래서 두 개로 되어져 있는 물질이 나왔다. 그래서 그 이름이 1,3-비스포스포글리세롤에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효소의 이름은 글리세릴 알데하이드 3 포스페이트를 디하이드로게나즈예요. DE라고 붙는 것은 DI는 E라는 거지만 이렇게 스페링이 E로 들어가는 것은 제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보면은 포스페이트 디하이드로게나즈는 수소 두 개를 떼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글리세릴 알데하이드 3인산으로부터 수소 두 개를 떼내는 역할을 하는 효소가 여기에서 촉매로 작용했다라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제 뭐 고리 구조는 아니지만 또 다른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글리세릴 3인산이 NAD의 조효소의 도움. 이 조효소는 누구를 도와주는 건가 하면요. 여기는 효소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름이 조효소예요. 그래서 이 효소를 도와주기 위해서 수소를 대신 받아서 스스로가 산화되고 스스로가 환원이 되고 얘는 산화되는 형태가 된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인이 와서 붙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 6번째 스텝에서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7번째죠. 7번째는 또 이제 봤던 것처럼 1번, 3번에 비스 두 개의 인이 붙어 있었던 포스포글리세롤에이트라고 하는 글리세린 산이 이번에는 ATP예요. ATP를 만드는데 여기에 있는 인을 떨어뜨려서 아까 썼던 ADP에다가 붙여서 ATP를 만드는 겁니다. 드디어 여기서부터 에너지를 생성하는 단계가 시작이 된 거죠. 7단계가 진행이 되고 이 과정에서 인이 하나만 있고 여기서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글리세린산 3인산이 되는 거죠. 아까는 1,3-2인산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름이 이상해요, 여러분들. 포스포글리세레이트 키나제예요. 아까 얘기할 때 키나제라는 효소가 붙으면 그 구조 속에 인을 붙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인을 떼면서 왜 키나제냐? 이 대사에서는 양방향을 이 효소가 다 촉진을 해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를 하면 글리세린 3인산이 있었다면 얘가 이 거꾸로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글리세린 1,3인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도 이 효소가 촉매를 합니다. 근데 먼저 발견될 때 이 역반응을 통해서 이 효소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먼저 붙여놨더니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떼는 과정도 이 효소가 하는구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그냥 기존에 먼저 붙었던 이름 그냥 쓰는 거죠. 이것처럼 이름에서 설명하는 바와 다른 이름들이 섞여 있는 효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되느냐? 외워야 되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해당 과정을 흐르는 대사에서는 크게 이름하고 맞지 않는 대사지만 포스포글리세롤에이트 키나제라는 효소가 인을 떼서 인이 하나 붙어 있는 산으로 바꿔주는 것이 7스텝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다른 그림으로 보면 동일하죠. ADP가 들어와서 ATP를 만들어요. 이 인산이 여기 붙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리세린 3인산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까 산화적인 인산화는 NAD라고 하는 조효소에다가 수소를 주면서 스스로가 산화되고 인이 붙었기 때문에 그것을 산화적인 인산화라고 했다면 이것은 기질 수준에서 인산화다. 기질 수준에서 NAD라고 하는 조효소의 도움 없이 그냥 붙여줬다라고 해서 구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리세린 3인산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8번째는 만들어진 글리세린산 3인산으로부터 뭐가 되는가 하면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인이 위에 2번 자리로 옮겨지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이 움직이는 과정을 촉매하는 효소의 이름은 뮤타제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이고는 해요. 그래서 이 과정도 포스포레이트 이걸 만드는데 이렇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구조를 바꾸는 이유는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 먼저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다시 와볼 거긴 하지만 글리세린 3인산이라서 인이 3번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포스포글리세롤에이트 뮤타제라고 하는 효소가 촉매를 했더니 인의 위치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름이 글리세린산 2인산, 2포스포글리세롤에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단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9단계로 넘어왔죠. 9단계는 글리세린산 2인산이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막 번호에다가 인을 붙이면 2인산, 3번에 붙으면 3인산, 양쪽에 붙으면 막 비스라는 말을 붙으면서 구조적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에놀이라는 말을 붙고 최종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피루부산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조금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에놀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를 보면 에놀과 케토형에 대한 걸 간단히 설명을 할 텐데, 에놀이라고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차이가 있는데, 에놀과 케토형은 먼저 정리를 하면 이 두 가지 물질은 같이 있으면 상호작용을 해요. 서로 상호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화살표 크기를 보면 에놀형은 케토형으로 잘 가려고 하고 케토형은 에놀형으로 가는 비율이 작아요. 그러니까 에놀형을 만들어 놓으면 케토형으로 잘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에놀형이 훨씬 더 에너지가 커요. 에너지가 큰 것이 작은 것으로 넘어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에놀형을 만드는데 이 에놀형을 알려면 우리가 구조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탄소가 결합되어져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N이라고 얘기를 해요. N. 이름에서 N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이렇게 탄소와 탄소가 이중결합이 되어져 있는 것에 한 탄소에 OH기가 붙으면 알코올형이잖아요. OH기가. 이걸 우리가 에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에놀이라고 얘기를 해요. 탄소와 탄소가 붙어 있는 것을 N이라고 하고 이 중에 어떤 하나에 알코올기가 이렇게 붙게 되면 에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케토형은 뭐냐면 탄소와 산소가 이중결합이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걸 케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놀형과 케토형은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전제 조건인데 에놀형이 만들어졌다면 케토형으로는 훨씬 다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에놀인데 다시 구조를 한번 보세요. 글리세린 3인산이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이 됐어요. 탄소와 탄소가 이중결합인 형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P가 붙기 전에 여기는 OH가 되었었겠죠. 이 두 단계에 걸쳐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었던 여기에 있었던 인이 와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놀 형태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에놀 피루부산이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인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포, 인이 붙어 있는 에놀 형태의 피루부산이다 라는 말로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이 되는 과정을 촉매한 효소는 이름이 쉽죠. 에놀라제예요. 에놀라제가 도와주면 이 구조 속에서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을 주고 그 옆에 OH기가 붙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형태가 바로 에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이 드디어 피루부산이 돼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에놀 형태는 에놀 형태는 케토산으로 저절로 잘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을 하려고 딱 봤더니 문제가 생겼어. 뭐냐면 얘는 그냥 에놀이 아니라 인이 붙어있는 에놀이에요. 인이 붙어있다는 것은 이렇게 수갑이 채워져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자유롭게 피루부산으로 전환이 돼서 케토형으로 바뀔 텐데 인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피루베이트 키나제라고 하는 효소가 도와주면 이 인을 떼내면서 물질이 에놀 형태가 케토형인 피루부산으로 쉽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DP에다가 여기에 남아있는 인을 줬더니 ATP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름을 자세히 보면은 피루베이트 키나제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포스포에놀 피루베이트가 피루부산이 되는 건데 키나제가 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인이 붙는다는 거죠. 인이 붙는다는 건데 이것도 잘못 붙여진 이름이에요. 근데 바꾸지 않고 그냥 효소 이름을 그냥 뒀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대사를 이해하면 틀려요. 여기를 촉매하는 효소는 피루베이트 키나제이다. 근데 하는 일은 포스포에놀 피루베이트를
인을 떼서 피루부산으로 만드는 과정을 촉매하는 효소가 피루베이트 키나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사는 잘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해당 과정이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도당에서 출발을 해서 피루부산에서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은 최종 산물이 뭘까요? 피루부산이 최종 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을 잃어버린 그 에놀 형태인 PEP가 피루부산으로 전환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그림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이중결합을 가진 탄소와 탄소가 이중결합을 가진 그 OH가 있었는데 그 H가 떨어지고 P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의 이름이 포스포에놀이거든요. 그 포스포에놀 형태에서 N이 떨어지면서 C와 O가 이중결합이 되어져 있는 케토형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의 이름이 피루부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로 보여주는 거예요. 화면에서는 흐리겠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가 했던 게 다 나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글루코즈가 헥소키나제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ATP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있는 보라색 두 가지는 에너지를 투자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ATP 하나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포스포글루코즈 이소머라제 이성화 효소에 의해서 그 다음 단계로 프룩토즈 이후 포스페이트로 바뀌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인이 붙는 과정에서 ATP가 또 소진이 되죠. 두 개의 에너지가 잊어버렸습니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것이 3탄당 2개가 만들어지는데 이 3탄당 2개의 모습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글리세랄데하이드 3인산으로 대사되는 트리오스 포스포 이소머라제에 의해서 얘가 이걸로 바뀌면서 이제부터는 요거 하나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는 요 부분은 곱하기 2가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곱하기 2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 이 단계에서는 여기에 있는 글리세랄데하이드 3인산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인이 붙어요. 어디에? 처음에선 3번에만 있었는데 1번에도 인이 붙는 과정을 거치면서 NAD가 환원되고 스스로가 산화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스페이트 글리세라이드 키나제에 의해서 하다가 떨어지고 ATP 생성, 또 그 다음에 단계에서는 에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P가 2번 자리로 바뀌는 대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에놀 화학 과정이 생겨나게 되죠. 여기 보면 이중결합이 생기고 OH에 인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케토 형태가 되기 위해서 인을 버리고 프리부산이 만들어진다. 이 전반적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글리콜라이시스, 해당 과정이 다 진행이 되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ATP 2개가 일단은 소진이 돼요. 첫 번째 1번에서 3번 단계를 거치면서,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대사의 전환이 있다가 3탄당이 된 다음에 NADH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3탄당 2개가 움직이게 되니까 2개의 NADH 플러스 H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2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ATP 하나가 만들어져요. 이거는 한 개의 3탄당이 대사가 되는 것이니까 더하기 4개의 ATP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두 다 ATP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알짜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이거 없어지고 2개의 NADH 플러스 H 만들어지고 2개의 ATP가 만들어지는 것이 뭐다? 해당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의 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1번, 3번에서 2개 투자하고, 그 다음에 3탄당이 된 뒤에 NADH와 ATP 2개가 만들어지는데 두 쌍이니까 각각 곱해서 2개와 4개. 그래서 처음에 투자했는 거 2개를 빼면 2개의 NADH와 2개의 ATP가 남는 것이 바로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양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 것이 우리가 글라이콜라이시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거는 이 대사를 외울 적에 여러분들이 물질만 외우고 효소만 외워서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뭘 해야 되냐면 탄소수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 가운데서 인이 어디에 붙느냐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포도당에서부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포도당이 있었다. 6번 자리가 인산화가 돼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반으로 잘리기 위해서 1번 자리에 인산화를 하려고 하니 프룩토즈가 돼야 되는구나 해서 프룩토즈가 됐어요. 3단계예요.
프룩토즈가 된 다음에 목적했던 1번 자리에다가 인을 붙였어요. 4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가 나눠지는 거죠. 나눠지고 나서 상호 전환이 되는 과정은 이제 별도니까 그걸 5단계로 뒀고, 3탄당이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에너지를 생성하게 될 거다. 생성을 하게 되는데 글리세롤 3인산이 1,3인산화가 되기 위해서 대사가 되는,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봤을 적에는 NAD와 NADH를 생성하면서 스스로가 인산화가 되어서 2인산이 되더라. 그리고 나서 인을 하나 떼면서 에너지를 만들더라. 그리고 나서 대사를 에놀 형태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바뀌더라. 에놀 형태가 되고 나서는 인 때문에 케토형이 안 되니까 떼려고 한다. 그리고 떼고 나서 케톤 형태인 피루부산이 되더라. 이게 한 단계가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구체적인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흐름을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잊어버렸을 때 공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한번 잘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한 것이 뭐냐면 피루부산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러면 만들어진 이 피루부산은 무엇이 될 수가 있느냐를 봅니다. 먼저 이름을 보시면 피루부산이 될 수 있는 물질은 우리가 영양학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네 가지예요. 젖산이 되거나 알코올이 되거나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되거나 아세틸코에가 되거나 이 네 가지가 피루부산이 갈 운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에서 자세히 보시면 볼게요. 지금 우리가 포도당 6번에 인산화되고 에너지가 아주 컸던 포스포에놀 피루베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피루부산이 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 피루부산이 가는 길을 여기서 보시면 5번처럼 여러분들 교재도 프린트물에도 있어요. 젖산이 되거나 혹은 알코올이 되거나 혹은 아세틸코에가 되거나 혹은 피루부산이 이렇게 돌아서 거꾸로 올라가는 당신생을 위해서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되거나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각각이 다 될 수가 있는데 돼야지 되는 환경과 조건은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하는 대사는 이 피루부산을 내가 만들었어요. 해당 과정에서 만든 게 각각 무슨 길로 갈 것이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료가 훨씬 더 잘 나와 있을 텐데 포도당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당은 당 분해를 통해서 10단계의 연속된 반응을 합니다. 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2개의 피루부산이 되었습니다. 까지를 우리가 배웠죠. 그럼 이 피루부산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에탄올이 되기도 하고 젖산이 되기도 하고 아세틸코에가 되기도 하고 옥살로아세테트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랬을 적에 피루부산이 어떨 때 젖산이 될까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산소가 적거나 무산소 상태에서는 젖산을 만들더라. 어떤 경우냐? 우리가 생리적으로 봤을 때 강한 수축성이 있는 근육,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써야지 되는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 높이뛰기를 한다거나 멀리 던지기를 한다거나 100m 달리기를 한다거나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대사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혈구, 우리가 이제 이건 영양학에서 여러분들이 다룰 거지만 적혈구는 해당 과정을 통해서만 에너지를 얻게 돼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다른 세포에서 다른 세포나 미생물들이 또 젖산 발효를 하는 그런 미생물들이 이 젖산을 발효를 진행을 하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탄올은 똑같아요. 상태는 저산소, 무산소 상태인데 효모와 같이 혐기적인 어떤 미생물들이 이 피루부산을 이용해서 에탄올을 만들어가는 걸 우리가 에탄올 발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당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혈당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피루부산이 다른 거 하지 않고 옥살로 아세트산이 돼요. 이거는 당 신생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통이죠. 뭡니까? 피루부산에서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아세틸코에이가 되고 시트르산 회로를 돌고 전자전달계를 돌아서 에너지를 낸다라는 것이 큰 기둥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4개의 주제는 피루부산이 어떻게 무엇이 될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 젖산 발효가 나와요. 젖산 발효는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제목이니까 이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젖산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한 수축성이 있는 근육, 적혈구, 다른 세포, 미생물의 젖산 발효를 통해서 가더라. 그리고 산소가 없어야지 잘 되더라. 그리고 대사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합니다. 글루코즈가 10단계의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과정을 거쳐서 뭘 만들었냐면 ATP 두 분자와 NADH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피루부산이 됐죠. 근데 피루부산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젖산을 만들러 간다는 거죠. 근데 젖산이 다이렉트로 만들어지기는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NADH를 써야 해요. 열심히 10단계 거치는 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NADH를 젖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 소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계산법이 있다면 해당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두 분자의 NADH와 두 분자의 ATP가 있었는데 얘가 젖산이 만들어지면 뭐만 남을까요? ATP 두 분자만 많고 이건 소진이 됩니다. 아주 작은 양의 에너지만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젖산 회로다, 젖산 발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젖산 발효의 끝이에요. 그 다음 거 알코올 발효 있습니다. 알코올 발효도 젖산 발효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 6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알코올 발효인데 여기서 요 단계는 효모와 같이 혐기적인 상태에서 피루부산을 이용해서 에탄올을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글루코즈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글라이콜라이시스를 대사를 진행을 하면서 두 개의 ATP를 만들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NADH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루부산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아까는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생성이. 근데 알코올은 여기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을 한번 거치고 나서 에탄올을 만들어요. 젖산과 동일하게 두 분자의 NADH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하고 나면 EATP만 남게 되는 그런 에너지가 조금만 만들어지는 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피루부산이 있고 근데 이제 한 단계가 진행이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CO2가 하나가 바깥으로 제거돼요. 이것을 우리가 탈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발효는 글루코즈가 피루부산이 되고 피루부산이 탈탄산 과정을 거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NADH를 소모하면서 에탄올을 만든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결국은 알코올과 젖산 발효의 특징은 뭐냐? 다 돌고 나면 ATP 두 개만 남고 NADH는 다 써버린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글루코즈가 피루베이트가 되면 젖산이 되는 경우에는 NADH를 이렇게 다시 산화시키죠. 산화시키는데 이 산화된 것이 어디로 가는가 화살표를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가면 이 해당 과정 속에서 또 기질로 작용을 해요. 조효소 작용을 또 합니다. 그래서 만들고는 가서 또 소진이 되면서 또 돌아와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젖산 발효를 하는 과정은 그것만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얘가 계속 돌아야지만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글루코즈도 필요하지만 NAD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공급을 젖산을 만들면서 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의 차이가 달라졌죠. 아까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NADH를 써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NAD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여기다가 공급해 줍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하게 되면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끔 이게 회로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NADH를 만들어서 젖산을 만들면서 다시 NAD로 얘가 다시 산화가 되고 산화형이 가서 또다시 두 분자의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NADH를 또 만들고 또 발효를 통해서 또다시 원래로 돌아오고 이걸 계속 돕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탄산이 하나 빠지는 다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사에서는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는 사실 목적을 가지고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술을 만들기 위해서 곡물을 이용할 적에는 산소 없는 상태에서 발효를 시키면서 알코올을 만들죠. 그리고 젖산 발효는 조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가 부족해지면 이건 내가 알아서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도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피루부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